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로봇 속 작은 두뇌,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급한 일에 즉시 반응하는 법 인터럽트를 배웠죠. 그런데 그 두뇌에게는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하나 있어요. 바깥 세상은 밝기도 온도도 소리도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두뇌가 아는 건 오직 숫자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매끄러운 세상을 어떻게 숫자로 바꿔 읽을까요? 오늘은 그 다리를 놓아주는 장치, ADC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자로 길이를 재는 것과 똑 닮았어요. 매끄럽게 흐르는 세상의 값을 로봇은 대체 어떻게 딱 떨어진 숫자로 읽어낼까요?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로봇은 방이 얼마나 밝은지, 모터가 얼마나 뜨거운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센서로 느껴요. 그런데 이 값들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르륵 매끄럽게 변하죠. 반면 로봇의 두뇌가 알아듣는 건 오직 숫자 0과 1뿐이에요. 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스르륵 이어지는 밝기를 두뇌에게 넘기려면 어떤 숫자로 적어야 할까요? 이 매끄러운 세상과 딱딱한 숫자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ADC는 바로 그 골짜기에 다리를 놓아주는 번역가예요. 거창한 회로 얘기 전에 누구나 해본 것부터 볼게요. 자로 연필 길이를 잰다고 해봐요. 연필의 진짜 길이는 사실 매끄럽게 이어져요. 3.2cm일 수도, 3.21일 수도, 3.214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잘 되고 가장 가까운 눈금을 찾아서 3.2cm라고 읽어요. 매끄러운 실제 길이를 눈금이라는 딱 떨어진 숫자로 바꾼 거예요. 놀랍게도 ADC가 하는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자, 대신 전압에 눈금을 대고 가장 가까운 값을 읽는 거죠. 오늘 이 눈금자 하나만 머릿속에 붙잡고 계세요. 실제 세상과 컴퓨터는 값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실제 세상은 미끄럼틀이에요. 어느 높이든 매끄럽게 끊김없이 이어지죠. 이걸 아날로그라고 불러요. 반대로 컴퓨터는 계단이에요. 한 칸, 두 칸 정해진 자리에만 설 수 있고 그 사이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이게 디지털이고요. 미끄럼틀의 어떤 높이를 계단의 몇 번째 칸으로 옮겨 적을까? 이 번역을 해주는 게 ADC예요. 이름도 그대로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변환이 그래서 ADC랍니다. 그럼 센서는 두뇌에게 무슨 말로 이야기할까요? 대부분의 센서는 전압으로 말해요. 예를 들어 빛 센서는 방이 밝아지면 전압을 높이고 어두워지면 전압을 낮춰요. 온도 센서는 뜨거워질수록 전압을 올리고요. 그러니까 밝기나 온도 같은 정보가 전압의 높낮이로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압은 계단처럼 뚝뚝 끊기지 않고 미끄럼틀처럼 매끄럽게 오르내려요. 완벽한 아날로그죠. 지난 배터리 편에서 셀 전압을 읽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결국 이 전압을 숫자로 바꾸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ADC가 그 매끄러운 전압을 어떻게 숫자로 바꾸는지 화면의 눈금자를 같이 보시죠. 먼저 잴 수 있는 전압의 범위를 예를 들어 0V부터 3.3V까지를 촘촘한 눈금으로 잘게 잘라놔요. 그리고 센서에서 전압이 들어오면 그 값에 자를 대고 가장 가까운 눈금이 몇 번째인지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 눈금 번호가 바로 두뇌에게 넘길 숫자예요. 매끄러운 전압을 가장 가까운 눈금 하나로 뭉뚱그려 딱 떨어진 숫자로 만드는 것. 이걸 양자화라고 불러요. 말은 딱딱하지만 자로 길이 재서 3점이라고 읽던 그 동작 그대로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눈금은 몇 칸으로 자를까요? 이 칸의 개수를 정하는 게 바로 비트예요. 8비트면 256칸, 10비트면 1024칸, 12비트면 무려 4016칸이에요. 비트가 하나 늘 때마다 칸이 2배로 촘촘해져요. 여기서 잠깐 맞춰보세요. 1비트가 4096칸이면 한 칸 더 많은 13비트는 몇 칸일까요? 네, 2배인 81792칸이에요. 칸이 촘촘할수록 자가 더 정밀해지죠. 밀리미터 눈금자가 센티미터 자보다 훨씬 세밀하게 재는 것과 똑같아요. 이 눈금의 촘촘함을 어려운 말로 해상도라고 불러요. 해상도가 왜 중요한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부드럽게 휘어지는 전압 곡선이 있어요. 이걸 칸이 몇 개 없는 거친 자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곡선이 뭉툭한 계단처럼 뚝뚝 끊겨서 원래 매끄럽던 모양이 많이 뭉개져요. 반대로 촘촘한 자로 읽으면 계단이 아주 작아져서 원래 곡선에 훨씬 가까워지죠. 여러분이 온도를 0.1도 단위까지 재고 싶은데 자가 1도짜리 눈금밖에 없다면 그 사이의 미세한 변화는 통째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읽어야 하는지에 맞춰 자의 촘촘함을 고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숫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식도 아주 가볍게 얹어 볼게요. 겁먹지 마세요. 나눗셈 하나예요.
숫자는 들어온 전압을 자의 전체 길이인 기준 전압으로 나눈 다음 눈금의 최대값을 곱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기준 전압이 3.3V이고 10비트라면 번호가 0번부터 최대값인 1023번까지 매겨진 자예요. 여기에 딱 절반인 1.65V가 들어오면 절반이니까 번호도 딱 절반, 반올림하면 약 501, 2번이 나와요. 어때요? 그냥 비율 계산이죠? 전압이 자의 몇 퍼센트 높이인지를 눈금 번호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반전이 있어요. 디지털로 바꾸면 완벽하게 정확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끄러운 값을 억지로 가장 가까운 눈금으로 반올림했잖아요. 실제 전압이 눈금과 눈금 딱 중간에 걸치면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쪽으로 붙여 읽어야 해요. 그 순간 실제 값과 읽은 값 사이에 아주 작은 차이가 생겨요. 이걸 양자화 오차라고 불러요. 자가 촘촘할수록 이 오차는 작아지지만 눈금이 있는 한 완전히 0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를 아무리 늘려도 아주 미세한 반올림 오차는 늘 함께 간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아까 식에서 나온 기준 전압, 이게 은근히 중요해서 짚고 갈게요. 기준 전압은 우리 자의 전체 길이에요. 3.3V가 자의 맨 끝이라면 읽어낸 숫자는 결국 이 자에서 몇 퍼센트 높이냐를 뜻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따라와요. 하나, 읽은 숫자 자체는 볼트가 아니에요. 실제 전압으로 되돌리려면 기준 전압을 다시 곱해줘야 해요. 둘, 자의 길이인 기준 전압이 흔들리면 눈금이 통째로 어긋나서 모든 측정이 틀어져요. 그래서 기준 전압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하죠. 자를 잴 때마다 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 안 되는 것과 같아요. 지금까지는 한순간에 전압을 숫자로 바꾸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센서 값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ADC는 쉬지 않고 내내 읽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해진 간격으로 찰칵찰칵 스냅샷을 찍어요. 매끄럽게 흐르는 값을 일정 간격의 사진 여러 장으로 나눠 담는 거죠. 이걸 표본화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찰칵 소리를 규칙적으로 내주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지난 편에서 배운 타이머 인터럽트예요. 타이머가 심장 박동처럼 똑딱일 때마다 한 장씩 찍는 거죠. 1초에 몇 번 찍느냐, 이걸 표본화율이라고 해요. 그럼 사진은 얼마나 자주 찍어야 할까요?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빠르게 변하는 신호를 아주 띄엄띄엄 가끔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사이의 움직임을 통째로 놓쳐요. 심하면 실제와 전혀 다른 엉뚱한 모양으로 보이기까지 해요. 선풍기 날개가 빠르게 도는데 어느 순간 멈춰 보이거나 거꾸로 도는 것처럼 보인 적 있으시죠? 눈이 띄엄띄엄 보니까 생기는 착시인데 ADC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담고 싶은 가장 빠른 흔들림보다 적어도 2배는 자주 찍어야 그 신호를 제대로 담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늘 배운 걸 한 줄로 꿰어볼게요. 바깥 세상의 밝기나 온도가 먼저 센서를 거쳐 매끄러운 전압이 돼요. 그 전압을 ADC가 타이머 박자에 맞춰 찰칵 표본화하고 가장 가까운 눈금으로 양자화해서 딱 떨어진 숫자로 만들어요. 그 숫자가 마침내 두뇌인 프로세서에게 전달되죠. 세상, 전압, 스냅샷, 눈금, 숫자. 이 5걸음이 로봇이 세상을 읽는 전 과정이에요. 눈금자 하나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로봇이 세상을 느끼는 통로 전체를 본 거예요. 그럼 이 ADC가 우리 로봇 안에서 실제로 어디에 쓰일까요? 첫째, 배터리 전압이에요. 지난 배터리 편에서 남은 양을 추정하려면 셀 전압을 읽어야 했죠. 그 읽기가 바로 ADC예요. 둘째,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의 빛 센서예요. 바닥이 밝은지 검은지를 전압으로 받아 숫자로 바꿔서 선 위인지 아닌지 판단하죠. 셋째, 손잡이나 조이스틱이에요. 돌린 각도가 전압으로 바뀌고 ADC가 그걸 숫자로 읽어 얼마나 돌렸는지 알아내요. 넷째, 온도 센서로 모터가 과열됐는지 감시하고요. 우리 미니 지게차도 바로 이 ADC 덕분에 세상을 숫자로 읽어낸답니다. 흔한 오해 4가지를 정리할게요. 첫째, 비트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다? 꼭 그렇진 않아요. 신호의 잡음이 심하거나 기준 전압이 흔들리면 아무리 촘촘한 자를 써도 그 이상 정밀해지지 않아요. 쓸모있는 정밀된 한계가 있는 거죠. 둘째, ADC는 아무 전압이나 다 읽는다? 아니에요. 자의 범위 0V에서 기준 전압 사이만 읽어요. 그 범위를 넘으면 뭉개지거나 부품이 상할 수도 있어서 보호가 필요해요. 셋째, 읽은 숫자가 곧 전압이다? 아니에요. 기준 전압에 대한 비율일 뿐 실제 전압은 다시 계산해야 나와요. 넷째, ADC는 즉각 연속으로 읽는다? 아니에요. 강역을 두고 스냅샷을 찍고 한 번 변환하는 데에도 아주 짧지만 시간이 들어요. 오늘의 핵심을 한 번에 묶을게요. 첫째,
실제 세상은 매끄러운 아날로그, 컴퓨터는 딱딱한 숫자,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게 ADC예요. 둘째, 전압에 자를 대고 가장 가까운 눈금을 읽는 게 양자화이고 그 눈금의 촘촘함이 비트, 곧 해상도예요. 셋째, 값은 일정 강역으로 찰칵 표본화하고 그 박자는 타이머가 맞춰줘요. 넷째, 기준 전압은 자의 전체 길이라서 읽은 숫자는 그에 대한 비율이에요. 자를 대고 가장 가까운 눈금으로 읽는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전부예요. 로봇이 세상을 느끼는 첫 관문이 바로 이 ADC랍니다. 로봇이 매끄러운 세상을 숫자로 읽는 법. 오늘은 ADC를 알아봤습니다. 자로 길이를 재듯 전압에 눈금을 대고 가장 가까운 값을 읽는 우아한 방식이었죠. 이렇게 숫자를 손에 넣은 부품들은 이제 그 값을 서로 주고받아야 해요. 다음 편에서는 부품끼리 짧게 대화하는 법, 직렬통신 UART와 SPI, I2C를 준비했어요. 속삭이듯 1대1로 주고받을지, 여러 세계 방송하듯 알릴지, 그 방식의 차이를 다루어 볼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